이번 강의는 2010년대 북한 김정은 정권 하에서 추진된 농업 부문의 개혁 조치와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어린 시절을 스위스에서 보내면서 자본주의 제도를 학습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한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1년 집권한 이후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할 의도를 가지고 정책 담당자들에게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장경제 제도에 대해 학습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해보려는 일꾼들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자본주의 방법이라고 걸각질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경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북한은 2012년, 2014년에 걸쳐 중요한 경제개혁 조치들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6.28 방침으로 알려진 2012년 6월 28일에 발표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때 대하여와 530 담화로 알려진 2014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할 때 대하여가 바로 그것입니다. 2012년에 시범적으로 개혁 조치를 실시해본 후 2014년에 보다 완성된 형태로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북한이 이 두 발표를 통해 나름의 개혁 조치를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고 부르면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대내외에 공포하게 됩니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핵심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반 경제 분야에 적용되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와 농업 분야에 적용되는 포전 담당 책임제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의 핵심은 기존의 기업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영기업입니다만 이 기업소에 자율적인 경영권을 부여하고 각자의 실정에 맞는 기업 전략을 채택할 것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기업소는 계획당국에 의해 부여된 계획지표대로 제품을 생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개혁 조치로 이러한 계획지표 수를 대폭적으로 감소해 주었습니다. 계획지표 수를 줄여주는 대신 생산된 제품의 일부는 국영상업망에 납품하지 않고 민간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 줌으로써 기업 전략의 자율성을 높여주었습니다. 물론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원자재를 조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긴 합니다. 과거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계라고 하여 인민위원회, 즉 정치조직이 기업소의 경영자인 지배인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에 위치하도록 하였지만 개혁 조치의 결과 대안의 사업체계가 없어지고 지배인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지배인의 경영 실적에 따라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농업 부문의 포전 담당 책임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개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민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한 조치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동농장의 생산 단위 규모를 기존의 10에서 20명에서 3에서 6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생산 단위란 협동농장 내의 하부 조직으로서 공동 생산에 참여하고 생산물에 대한 공동 분배에 참여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분조라고 하여 10명에서 20명가량이 하나의 생산 단위를 구성했다고 하면 이를 포전, 우리식으로 한 구에게 농밭이 되는데 더 작은 규모의 포전을 담당하는 인원수로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조치가 기업소에 대해서 계획 지표를 줄이고 시장 판매를 허용할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포전 담당 책임조 간의 생산물의 분배 몫을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분배 비율에 대해 발표한 바가 없기 때문에 국가와 생산자 간의 분배 비율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 7, 생산자 3에서부터 반대로 국가 3에서 생산자 7에 이르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주장이 존재하는 것이 이러한 분배 비율이 주로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 취재원을 통해 조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산물의 일부는 국가나 생산자가 아닌 협동농장 자체의 경영을 위해 남겨두는 목도 있을 것인데 앞서 설명했듯이 협동농장이 사실상 국영농장처럼 농민이 사실상 농업노동자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협동농장으로 남겨두는 목도 국가가 수취하는 것으로 여겨서 사실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증언이 존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생산자인 농민이 받아야 할 몫이 규정되어 있고 이것 또한 기업소와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 조치가 있기 전에는 개별 농민이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농민 시장을 통해 일부 시장 거래를 허용하기도 하였지만 협동농장의 생산물은 전적으로 국가 계획에 따라 국정 가격에 따라 국가가 수매하여 국영 상업망을 통해 배급하거나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개혁 조치로 인해 시장 가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농민의 입장에서는 생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분배목도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요인이 생겨나게 된 것으로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2012년, 2014년의 개혁 조치들을 평가해 보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포전 담당 책임제를 보면 제도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농민에게 인센티브를 주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인은 우선 북한이 이러한 개혁 조치 이후에 핵 개발에 집중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받게 된 사실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 제재로 인해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도시 부문에 필요한 식량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게 되자 협동 농장에 부여되는 계획 지표를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명목의 현물 납부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민이 배분받아야 할 분배 몫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3명에서 6명이 한 포전을 책임지는 형태로 공동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담당 포전을 장기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1년마다 서로 교환하게 함으로써 농지에 대한 투자 요인을 없애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비료 투입, 경운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력을 관리해 주어야 매년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만 경작하는 농지가 1년마다 교체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농지 관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과 같이 농민에게 농지에 대한 장기 임대 권리를 부여할 경우 사적 소유의식이 생겨나게 되어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 당국이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2017년 핵개발 완성을 선언하고 2018년에 들어서는 경제개발에 집중하겠다고 하며 국제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2018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도 이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과의 핵 협상 과정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소강 상태를 넘어서 이제는 군사적인 긴장 상태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은 과거의 여러 계약 개방 조치들을 후퇴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개혁 조치들로 허용했던 민간의 자율권을 통제하고 국가의 관리 권능을 높이려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자본주의를 학습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무색하게도 지금은 자본주의 문화, 남한의 문화를 반동 사상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유포시킨 사람을 극형에 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 농업붐에 근본적으로 내재한 제도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당분간 영원한 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10년대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취해진 북한의 농업부문 개혁 조치를 살펴보고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북한 농업과 남한 농업 두 분야의 두루 경험이 있으신 탈북자분을 모시고 사진 자료를 통해 북한 농업의 실상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통일 농업을 준비하고 북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